김문수입니다. 김문수! 김문수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대통령 김문수! 꽃다발에 등장했습니다. 네, 우리 화장실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만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생은 살아봤어요. 이번 너무 좋아요. 김문수 이제 몸에 달아줬습니다. 김문수! 네, 음악 주세요. 음악. 대통령이 되셔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나가고 우리 꼬마가 우리 행복을 부모님이 만들겠습니다. 번쩍 어린이를 놓았습니다. 김문수입니다. 대통령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감사합니다. 모두 살아줄게요. 위대한 대한민국 바꿔주세요. 네, 잠시 행사 전에 애도의 시간을 좀 갖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모님. 네, 우리 포항 해상 초계기 출항 사고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하신 해군 장병을 위해서 잠시 애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여러분, 우리의 힘,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를 소개합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귀한 분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전병은 미래민주당, 새미래민주당 대표님께서 오늘 지지연설에 위해서 오셨습니다. 새미래민주당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낙연 전 총리가 소속돼서 상임고문이시고요. 또 이낙연 상임고문이 전에 총리도 하시고 전라남도 지사를 하시고 또 광주에서 국회의원도 하신 분입니다. 또 오늘 그리고 우리 전병은 우리 대표가 새미래민주당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우선 그 경위도 말씀드리고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도민 여러분, 새미래민주당 대표 전병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가짜 민주당 이재명당을 못 참아서 뛰쳐나와서 진짜 민주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제대로 된 후보를 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온갖 정과 투성이 범죄 방탄 괴물 독재를 꿈꾸고 있는데 그 누구도 경고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 그리고 제동 걸어든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힘만으로는 제동할 수가 없어서 우리 김문수 후보와 손잡고 괴물 정권 독재 정권을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제가 우리 후보 뒤에 연설하는 줄 알았는데 앞에 연설을 하게 돼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본격적인 몇 마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하루 종일 언론과 뉴스에 도배가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둘러싸고 치열한 정치적인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준석 대표가 저기 저 달을 봐라 라고 하는데 그 달을 가리킨 손가락에 대해서 한없는 저주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성 혐오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한 사람이 특정 후보의 아들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엊그제 토론회를 보면서 처음 듣는 소리여서 깜짝 놀라서 찾아왔더니 정말 심각한 문제였더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콩 심은데 콩나고 욕 심은데 욕난다. 이재명의 욕은 유명하죠.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질 품격 없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최고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반드시 막아냅시다. 제가 부전, 자전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련 부자로 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 자전, 대륙 부자! 부전, 자전, 대륙 부자! 방탄 독재 하면 여러분들은 괴물 독재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방탄 독재를 통해서 괴물 국가를 꿈꾸고 있는 이재명을 반드시 저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의를 잡아서 함께 힘차게 외쳐봅시다. 방탄 독재! 반드시 저지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유권자 여러분, 오늘 저희 당 상임 고문이시고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이셨던 이낙연 전 총리께서 국민의힘 방송지원연설 마지막 편을 오전 10시 15분에 여러분들께 호소드렸습니다. 그 연설이 지금 65만 명으로 바이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일까지 반드시 100만 채워주실 수 있죠? 저희 새미래민주당 TV에서 35만 명 바이럴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낙연 TV에서 16만 명이 봤습니다. 국민의힘의 TV 가입자 수가 54만 명이던데 16만 명이 봤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TV 가입자 수 모든 분들이 보시고 이것을 일반 시민들한테 전달하시면
중도층의 민심이 확실히 돌아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내일까지 사전 투표가 마감되는 내일까지 100만 명을 우리의 표로 만들어냅시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제가 요즘 밤잠을 못 자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오늘부터는 잠을 푹 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확실하죠? 반드시 이재명 독재 막아내야죠. 독재 정권 탄생 저지합시다. 지금 진보는 다 뭉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나라의 진보는 거의 소멸되고 있습니다. 진보라 하면 최소한의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기본이어야 되는데 이 나라의 진보주의자는 인간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승만 대통령처럼 김대중을 존경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이 한마디는 정말 최고의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뭉치면 산다. 뭉치면 산다. 여러분 반드시 뭉쳐서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냅시다. 김문수 대통령!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방탄 독재, 뇌물 독재 저지를 김문수를 통해서 막아냅시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제가 빅텐트 이야기를 했죠. 오늘 전병은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전 민주당 국무총리, 초대 국무총리, 그리고 전남도지사, 국회의원 이분하고 제가 같이 방탄 괴물 독재 정부를 막아내기 위해서, 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손잡는 것이 빅텐트 맞죠? 우리가 손을 잡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죠? 반드시 괴물 독재 막아내야 되죠? 여러분 다 함께 해봅시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절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계엄을 잘못했다는 것, 그리고 탄핵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계속 탄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많이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고, 앞으로 경제도 더 확실히 살려내고, 또 우리가 지역 감정도 없애고 민주당하고도 옳은 일을 같이 하고, 또 우리 이 장사도 잘 안 되는 자영업자 민생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같이 큰 절을 올릴 테니까 같이 받아주시겠습니까? 정병원 대표님은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면 더 감사합니다. 현장도 같이 빅텐트랑 다 같이 그러면 한번 절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영천에서 태어났는데 제 아내는 전라남도 순천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그 당시에 1980년 바로 노조를 하다가 제 아내는 구로공단에서 세진전자를 하고 저는 개봉동에 있는 한일도로코 노조위원장을 했는데 저희 두 사람 다 5.18 이후에 두 사람 다 노조에서 잘려서 그 다음에 저는 또 삼청교육 대상이 됐어요. 계엄 상태에서 삼청교육을 해서 저를 잡아간다 그래서 어떤 근로감독관이 저를 알려줬어요. 곧 빨리 피하라 그래서 제가 피했더니만은 제 대신에 우리 부지부장, 제가 위원장인데 그 부위원장이 잡혀가서 삼청교육을 하고 저는 도망을 갔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자취하는데 거기에 다락방에 피신해가지고 있다가 계엄 불리고 난 다음에 우리 둘이 결혼했는데 우리 집안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어요. 하필 왜 전라도 여자하고 그 장가를 가냐. 그래서 전라도 뭐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하필이면 왜 그리 가냐 이런데 지금까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 44년간 제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어젯밤에도 같이 자고 나왔습니다. 전라도가 어떻고 경상도가 어떻고 충청도가 어떻고 이게 다 저는 전부 다 우리 그 넓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모두 하나가 돼서 사이좋게 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저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전병헌 대표가 오셨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느냐. 제가 처갓집에 가더라도 제가 처갓집에 가면은 제가 국회의원 할 때나 도지사 할 때 가면은 뒤로 이 순천 사람들이 저보고 뒤로 숙덕해요. 저 김문수다 이러는데 악수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서 국민의힘하고 악수하면은 완전히 뭐 배신자 비슷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저가들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낙연 총리하고 전병헌 대표가 굉장히 힘들겠죠. 친구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전병헌 우리 대표님은 상도동 저 동작구에서 나경원 의원 계시는데 가셔버렸나? 우리 전병헌 의원도 동작구에서 국회의원을 쭉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자라고 욕하겠죠. 우리 선생님들은 괜찮다 그러지만 본인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박수 크게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제 걱정하는 거는 저는 뭐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욕도 많이 먹고 사는데 우리 이낙연 총리하고 전병헌 대표는 욕을 좀 안 먹으려면 제가 대통령 당선돼야 되겠죠? 제가 당선이 안 되면은 우리 전병헌 대표하고 새미래민주당 당원들 또 상임고문 이낙연 우리 전 총리 이런 분들은 욕을 한 2배, 3배 더 먹겠죠. 이분들은 우리가 제대로 빅텐트를 쳐서 확실하게 뭉쳐가지고 이번에 반드시 이길 수 있죠. 자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투표 해야 되겠죠. 오늘 투표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오늘 투표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내일 또 투표하실 수 있고 6월 3일 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권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반드시 투표하셔야 돼요. 그런데 바쁘다 또 어쩌다 이거 안 하고 있다가 6월 3일에 갑자기 큰 일이 생기면 투표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시간 내가지고 빨리 투표해놓고 그 다음에 그게 혹시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아니냐 이거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기권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우리 괴물
독재, 방탄 독재 국가 막아내야 되겠죠? 지금 민주주의를 반드시 우리들의 손으로 쟁취해야 되겠죠? 민주주의는 여러분의 학교에서 나오지요? 표 안 찍고 백날 이야기하고 고함 질러도 소용없지요? 투표가 가장 중요하죠? 대한민국 대통령도 투표가 결정하지요? 대한민국의 시장,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시의원 전부 투표로 결정하지요? 진정한 민주주의자는 투표를 해야지요? 투표 안 하는 사람은 가짜 민주주의자지요? 여러분 꼭 투표하시죠? 믿어도 되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안양에 와보니까 안양이 너무 조용하고 정말 교육하기 좋고 또 여기 관악산, 저는 관악산 계속 올라다닙니다만은 관악산 너무너무 좋은 산이에요. 그리고 안양이 이렇게 좋은 또 평촌 신도시도 있지만은 안양에 지금 경기교육대학 아시죠? 경기교대도 제가 도지사 할 때 전부 저리 와가지고 석산, 돌산에다가 경기교대 나는데 요즘에 교대가 아무리 좋아도 경기교대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애들이 없어요. 아까 아기들이 안양은 몇 명 있는데 학생이 없으니까 교대가 지금 가봐도 선생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학교가 전부 폐교고 선생님들이 전부 다 애가 없으니까 지금 뭐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안양교대, 안양에 있는 경기교육대학 잘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발전시키려면 우선에 아이들이 많이 있어야 학교 선생님도 일도 하고 또 아이들이 있어야 여기 와서 번개 고깃집에 가서 고기도 먹고 또 옷도 하나 사주고 또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나이 든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뭐 고기도 별로 관심 없고 아이들 잘 되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 이렇게 귀한 아이들 또 많은 아이들 이리 와봐요. 자 우리 그런 아이들을 많이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좋은 아이 낳는 우리 엄마들한테 아이 하나 낳으면 한 1억씩 지금 줄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정책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 괜찮아. 엄마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아이 편하게 해줘야 돼. 엄마 편하게 하지만 아이 편하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2,500만원, 중학교 들어갈 때 2,500만원, 고등학교 들어갈 때 5천만원. 그래가지고 하는 1억이고, 현재 한 5천만원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아이 하나에 한 1억 5천원 지원하는데, 제 처음에는 이게 무조건 아이 낳자마자 1억씩 통장에 입금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혹시 엄마가 그걸 가지고 다른데 혹시 뭐 주식에 넣었다가 다 떨어먹고 이러면 애 못 키우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학교 들어갈 때마다 조금 나눠가지고 1억을 주는 게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은 다른 외국의 사례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해보니까 그게 제일 좋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 소중한 아이들이냐. 그래서 우리 국가의 세금 중에서 가장 먼저 써야 될 것이 우리 아이 키우는 데 써야 된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직장을 못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 할 때 육아휴직 무조건 아이 하나 낳으면은 무조건 1년 6개월에 남편도 1년 6개월, 아내도 1년 6개월, 둘이 아마 3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리니까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할 때는 돈을 얼마 주느냐. 엄마 250만원, 아빠 250만원, 합치면 500만원인데 제일 많이 주는 거는 490만원씩. 엄마 490, 아빠 490에서 98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고쳤는데 저는 앞으로 더 고쳐야 된다. 정말 아이를 낳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득이 되고 직장에서도 좋다. 아이 낳는 아빠 엄마들에 대해서는 승진도 우선적으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이 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높여줘야 돼요. 학원에 지금 엄마들이 학원에 많이 보내야 되는데 요새 4세 또 4살 때부터 학원에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학원에 보내지 않고도 학교에서 충분히 과외를 다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방과 후 늘봄학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빨리 퇴근할 때는 김문수 엄마가 빨리 출근할 때는 아침에 6시부터라도 엄마가 빨리 출근해야 되면은 아이를 학교에서 맡아주고 또 늦게 엄마가 퇴근해가지고 밤에 10시, 11시 돼서 오신다. 그럴 때도 학교에서 아이를 늘 돌봐주는 이게 늘봄학교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힘들어서 되겠냐? 선생님들 더 많이 뽑아요. 요즘 교대, 사대 나가 노는 선생님들 너무 많아요. 이 선생님들 전부 뽑아가지고 2부, 3부 얼마든지 이러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우리 아이들한테 좋고 학원에 안 보내도 될 거 아닙니까? 물론 학원 하시는 분은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나 엄마가 정말 학원 비용 큰 부담 없이 아이 데리고 이 학원 저 학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학교 빈 교실 많은데 학교 안에서 이렇게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면 이게 늘봄인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늘봄을 확실하게 늘려서 엄마가 교육시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는 경기도 공무원들 중에서 아이 낳은 엄마는 아이 낳고 돌아오면 자기가 원하는 보직 자기가 가고 싶은데 딱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보내줘버려요.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 이익이 되도록 하니까 공무원들한테 인기가 좋더라고요. 승진할 때도 아이 낳은 엄마들에 대해서는 승진 가하점을 줘요. 플러스를 줘가지고 아이 많이 낳은 엄마는 승진도 빨리 하도록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정말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 낳는 엄마가 손해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없고 또 직장 안에서도 불이익이 없고 승진도 빠르고 대접받는 이런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군에 갔다 복무한 우리 젊은 청춘 남녀들 남자나 여자나 군에 가서 복무하던 이런 분들은 또 여러가지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취직할 때라든지 또 주택을 청약할 때든지 다 가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군 복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이분들에게도 많은 우대 혜택을 주도록 제가 공약한 거 보셨습니까?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이나 또 아이를 낳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속 가능하도록 지금 이러다가는 대가 다 떨어지기 생겼어요. 세계 역사상 가장 출산율이 낮은 대한민국이 돼서 미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확실하게 고치고 확실하게 아이 낳는 부모들이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자리 많이 만든 건 아시죠?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제가 그저께 가보니까 5만 1,000명이 일하고 있어요. 거기는 세계 최대의 120만 평 반도체 공장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리 헬기 타고 가다가 이게 뭐냐 내려가지고 보니까 이 세계에 이렇게 큰 반도체 공장이 있구나.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평택에 험프리 내려서 가다가 보니까 저게 무슨 공장이냐, 저게 바로 삼성 반도체 공장입니다. 세계 최대입니다. 이래서 또 들여다 보니까 세계 최고. 이건 누가 했습니까? 김문수!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공장 안 짓겠다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삼성전자의 CTO 바로 기술을 담당하는 윤종용 부회장 거기 사장들을 제가 5년을 설득해서 착공식을 한 것이 바로 저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120만 평입니다. 김문수가
세계적인 대기업을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가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제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판교의 반도체 단지도 판교의 IT밸리 제가 하신 거 아시죠? 수원의 광교 신도시 IT밸리 제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파주에 좀 LG 신도시 LG 단지부터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연구소와 세계적인 대기업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오도록 하고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대기업 삼성, SK 또 현대, 기아 이런 데가 외국으로 자꾸 관세 때문에 나가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연구소를 하고 대한민국에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을 도와줘야 되겠죠? 기업을 도와줘서 기업이 많이 와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겠죠? 김문수는 해봤습니다. 김문수는 대한민국 일자리의 43%를 제가 도지사는 8년 동안 내내 대한민국 일자리의 43%를 제가 다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GTX도 제가 한 거 아시죠? 제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은 저 때문에 제가 하던 일을 하다가 감옥 갔다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저하고 같이 일하다가 자살했다는 비서실장 봤습니까? 저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공무원이 청렴하면 영원히 살 것이요 청렴영생. 공무원이 부패하면 곧 죽을 것이다. 부패즉사. 청렴영생 부패즉사의 구호를 걸고 저는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1만여 명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목숨을 걸고 깨끗한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 제가 강력하게 추진해서 경기도 청렴도가 제가 취임할 때 16등이었는데 제가 퇴임하기 3년 전부터 1등 연속으로 1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경기도가 지금은 아주 법인카드 때문에 재판받고 아내도 재판받고 남편도 재판받고 지금 전부 비서실장도 재판받고 다 재판받고 30만 평밖에 안 되는 대장동, 백현동 이런 거 개발하고도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또 북한에다가 100억을 갖다 준 그 부지사 이화영이라는 부지사가 지금 7년 8개월 징역을 받아서 감옥에 있어요. 저도 대북 사업을 많이 해봤지만 감옥 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똑같은 경기도에 똑같은 도지사를 했는데 어쩌면 저렇게 완전히 딴판일까? 여러분 어느 쪽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외치겠습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승만 대통령 말씀대로 뭉치자 이기자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따라 하실 수 있죠?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뭉치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김문수가 만들겠습니다. 김문수가 되겠습니다. 김문수.